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앱의 숫자부터 확인해보세요. 아마 숫자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통장의 숫자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삶은 작년보다, 아니 재작년보다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매 시간, 매 분, 매 초 가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600포인트를 돌파하며 전 세계 자산시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터지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드디어 결실을 보면서 그야말로 돈의 파티가 열린 셈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잔고는 이 파티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재테크의 상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5가지 가짜 조언을 행동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해부해버릴 겁니다. 영상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그 소름돋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평생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안 모일까라는 지옥같은 질문에 갇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공식이 단 하나도 맞지 않는 기현상의 연속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좋으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었죠. 경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가 4,600을 찍고 있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드는 초강달러 시대가 고착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며 복잡한 이론을 대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혼란 그 자체일 뿐입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대다수 투자자는 여전히 과거 고성장기에 형성된 낡은 투자격언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종잣돈 모으면 언젠가 집 한 채 사고 노후 준비도 끝날 거라는 그 달콤한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6년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평균 2.8% 수준인데 여기서 세금 15.4%를 떼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빼보십시오.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고작 0.27%에 수렴합니다. 1억 원을 은행에 1년 내내 넣어두면 1년 뒤에 겨우 27만원 버는 셈인데 이게 정말 자산을 불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은행에 돈을 묵혀두는 건 구매력 기준으로 서서히 말라 죽는 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부해볼 나쁜 조언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이제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됐거든요. 지금은 티끌을 모아봤자 결국 티끌일 뿐인 시대입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월세가 미친듯이 치솟고 교육비와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이 공식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커피값을 아끼고 배달음식을 끊는 전략은 사회적 도태를 앞당길 뿐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심적 회계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5,000원은 손실로 명확히 인식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 놓치게 될 미래의 연봉 상승분인 수천만 원은 손실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2026년 노동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기술 격차에 따른 임금 양극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AI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평균 연봉은 이미 8,600만 원을 넘어섰고 핵심 인재들은 성과급을 포함해 3억 원 이상의 패키지를 제안받습니다. 1년에 3억 원의 이자 소득을 올리려면 은행에 100억 원은 박아둬야 하는데 여러분이 푼돈 아껴서 언제 100억 원을 모으겠습니까? 결국 지금 시대의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여러분의 뇌를 업데이트하는 인적자본 투자입니다. 푼돈을 아끼는 대신 그 돈을 내 몸값에 높이는 데 쓰는 사람이 2026년에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조언은 남들이 살 때 따라 사야 한다는 군중 심리입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곳 중 하나죠. 옆집 철수 엄마가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유튜브에서 어떤 코인이 대박 났다고 하면 일단 들어가고 봅니다. 2026년 코스피 4,600 시대의 이면에는 이 군중심리에 휩쓸려 고점에 진입하고 저점에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정보 폭포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선택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작년 말 코스피가 랠리를 시작할 때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였습니다. 지수가 너무 올랐으니 이제 떨어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전 재산을 걸었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장대양봉 앞에서 절망했죠.
그러다 결국 지수가 4,000을 넘고 4,500을 향해 가니까 그제야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며 빚을 내어 추격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에서 조용히 매집하고 파티를 끝낼 준비를 할 때 우리 개미들은 설거지하러 뒤늦게 입장한 셈입니다. 이 군중 행동을 극복하려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살 때 사고 팔 때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리밸런싱 전략이 2026년에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조언인 원금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말도 사실은 여러분의 부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인 손실 회피 성향은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든요. 100만원을 벌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5배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ELS 같은 상품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주가 변동성이 아니라 은퇴 후 30년 동안 내 돈의 구매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026년의 기대 수명은 84.5세를 넘어섰고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2%만 잡아도 지금의 1억 원은 20년 뒤 6,700만원의 가치밖에 안 남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라면의 양은 반토막이 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조언도 이제는 걸러들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같았죠. 하지만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철저한 차별화와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핵심지는 여전히 오를지 몰라도 지방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 외곽지역조차 인구 유출과 미분양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사느냐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비유동성 자산에 내 자본의 80%를 묶어두는 것 자체가 거대한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전세제도가 사실상 붕괴하고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과거처럼 소액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끌해서 지방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30년짜리 대출이자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AI 기술주들이 연 20에서 30%씩 성장하며 부의 지도를 바꿀 때 부동산에 묶여 그 기회를 구경만 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나쁜 조언은 전문가의 추천 종목을 맹신하라는 것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여러분의 수익을 진심으로 걱정할 것 같나요? 그들의 본질적인 이해관계는 여러분의 매매 수수료와 조회수에 있습니다. 2026년의 데이터는 전문가보다 시장 그 자체가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성적표를 보면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의 85% 이상이 시장 지수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화려한 수식어와 어려운 용어로 무장한 전문가의 추천 종목보다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복리 효과가 훨씬 강력했다는 거죠. 이제는 인간의 직관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로드 어드바이저가 자산을 배분하는 시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시스템에 여러분의 자산을 맡기는 것이 권위 있는 전문가의 한마디를 듣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저축도 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전문가 말도 듣지 말라면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2026년 이 혼돈의 자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형 자산관리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테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첫 번째 핵심은 명목 가치가 아니라 실질 구매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은행 잔고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죠. 잉여 현금이 생기면 예금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우량자산, 즉 미국 대형 기술주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즉시 취한하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입니다. 두 번째는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남들이 살 때 사고 싶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팔고 싶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시스템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특정 날짜에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나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겁니다. 2026년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며 금융 지식을 쌓는 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은 금융 자산이 아니라 인적 자본이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AI 혁명은 단순히 주식 가격만 올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 가치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죠.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본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막히면 결국 자산 성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푼돈 아껴서 주식 한 주 더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AI 툴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워서 연봉을 1,000만 원 올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연봉 1,000만 원 상승은 2.8% 금리 기준으로 은행에 약 4억 원을 예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은 4억 원을 모으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업무 역량을 키워 연봉 1,000만 원을 올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재테크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2026년의 자산시장은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물인 5가지 나쁜 조언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함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들처럼 원금 보장에 안도하며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부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휩쓸어버리겠지만 변화를 읽고 올라타는 사람들에게는 일생일대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